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충북을 대표하는 디지털 우수기업 5팀을 만나볼 텐데요. 지역의 혁신과 성장의 중심에 선 이들의 놀라운 성과와 도전의 이야기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개의 기업은 현재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북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목표,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북 디지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CQ웨어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CQ웨어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사이버 재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혁신 기술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응급 의료 서비스라고 하면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나요? 응급의료 서비스는 여러분들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는 일이 없으면 사실 좋겠지만 네. 그것을 이제 받는다고 하면 아마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응급실 뺑뺑이란 용어를 아마 많이 네.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 전 단계에 그 응급의료 서비스에 저희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 병원과 그다음에 소방, 그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응급 환자를 적정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럼 그 스마트 응급 의료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도 좀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인공지능 기술 참 핵심 기술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술을 좀 주력으로 하고 계세요? 네, 우리가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은 활용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죠. 네. 뭐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 핵심 기술에 이제 중점을 두기보다는 네. 그 기술들이 이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해서 그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개선 효과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네. 이 그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는 도구로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들이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는 구급대원들이 사실 응급 환자를 그 처치하거나 대응을 하려면 굉장히 네. 바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쁨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평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정보도 입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쁨이 있습니다. 그런 바쁜 업무들 또는 환자를 적절하게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들을 사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응급 환자를 이제 평가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어떤 통신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음성을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이제 활용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응급 환자를 적절하게 평가를 해야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돼서 응급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 개발도 하고 제품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나온 제품이 있을까요? 응급 의료 환자를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뭐 반도체 칩으로 확인하는 방식도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이제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사회적으로는 고령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 심내혈관 환자들은 골든타임이 다른 것보다 네. 짧습니다. 그래서 그 구급대원이 응급 환자를 그 대면했을 때 이분이 심내혈관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구급대원이 어떤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생체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돼서 심내혈관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환자가 적정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게끔 해서 그 인명소생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로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말 딱 필요한, 네, 없어서는 그렇죠. 안 되는 네, 사업을 네.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역시 디지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유가 분명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CQ웨어가 좀 가진 특장점, 네.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는지 이사님만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술에 방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네. 이 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자체도 네. 우리 공적인 영역에 관한 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기업이지만 공적인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좀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를 이제 고도화하는 네. 방법으로서 저희는 수요자의 요구사항, 수요자의 문제 이거를 좀 더 많이 듣고 그것을 수요자 입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아마 저희 회사의 차별이고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북 디지털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네. 또 해외 진출에 대한 욕심이나 그런 마음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해외 진출 계획은 좀 있으세요? 네, 해외 진출은 네. 사실 좀 막연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네.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성이라든지 아.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저희 서비스가 해외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재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아니면 그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쪽에 컨택이 좀 있는 중이고요. 이러한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응급의료 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좀 만드는 게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가지고 해외에 적용했을 때 무리 없이 이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2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그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네. 같은데 안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그 구급대원들이 이제 응급 환자를 다루는, 즉 생명을 다루는 네. 업무에 이제 저희 시스템이 이제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급대원들의 요구사항, 그다음에 의료진들의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다음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뭐 테스트는 네.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그 쉽고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듣기로는 네. 공공기관에도 이 서비스를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신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좀 뿌듯했던 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죠. 저희가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 서비스는 아마 전국에서 저희 기업이 처음일 겁니다. 아 정말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분야 자체가 좀 어려운 분야이고 그러니까요. 네, 하기 때문에 그동안 누구도 이제 이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저희가 충남소방본부를 시작으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하고 또 최근에는 해양경찰청에도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이 혁신 제품을 통해서 이제 시범 사업을 1차적으로 하고 네. 그거에 대한 우수성, 그다음 필요성을 확인해서 현재는 그 해양경찰청 전국에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해상에서 발생되는 환자들이 네.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1차적으로 뭐 환자 평가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고 그런 환자들이 이송 단계를 거쳐서 소방에 또 인계가 되고 소방에서는 다시 병원으로 가는 어느 곳에서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가 이송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고 앞으로 이제 목표입니다. 와, 지상에서도 해상에서도 네, 맞습니다. 와, CQ웨어 응급 의료 서비스가 사용된다니 네, 정말 네.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내년도 되면 또 디지털 우수기업 또 후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또 2025년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될 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우수기업에 대해서 소개도 괜찮고요. 네. 좀 지원할 때 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도에서 그 지정하고 있는 디지털 우수 기업은 저희가 처음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좋은 기회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디지털 혁신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그 관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도내에서 그런 그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향후에 이 사업에 응모하실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 분명 뭐 디지털 우수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디지털 기술이 우리 그 향후 이제 들어오실 기업들의 서비스나 제품에
어떻게 녹아 들어갈 건지에 대한 음.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어필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네. 질문인데요. CQ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는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공적인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싶고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싶습니다. 네, 너무 뜻깊고 정말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다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실 언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응급의료 서비스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CQ웨어 황인철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